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보 보안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보 보안 요건 하고 나왔죠. 자, 우리 정보 보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보 보안이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됐든 컴퓨터에 저장된 그런 정보들을 외부의 불법적인 그런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정보 보안에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그 요건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밀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라는 게 있고, 인증이라는 게 있고, 부인 방지라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 정보 보안의 요건에는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밀성이요. 기밀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비밀성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비밀성이나 우리 기밀성이나 똑같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밀성, 비밀성이라는 거는 시스템 내의 정보와 자원은 인가된 그 사용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그게 우리 기밀성, 우리 비밀성이요.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한테만 접근이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정보를 만약에 전송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정보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된 사람들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기밀성, 비밀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라는 거는 시스템 내의 정보는 인가된 그 사용자만 뭐를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정보의 내용이 전송 중에 수정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수정이 되지 않고 전달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게 우리 무결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이라는 거는 인가받은 그 사용자는 언제라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용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이요. 인증이라는 거는 정보를 보내오는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증이라는 건데 요 인증이라는 게 사용자를 이제 식별하고 사용자의 이제 접근 권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우리 인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방지다라고 하게 되면 부인 방지라는 거는 송수신한 그 사람이 송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송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부인 방지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보 보안 요건에는 기밀성이다, 무결성이다, 가용성이다, 인증이다, 부인 방지다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요 5가지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위협 유형이요. 보안 위협 유형에는 지금처럼 가로막기, 흐름 차단이라는 게 있고요. 가로채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수정이라는 게 있고, 위조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로막기, 흐름 차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를 가로막아서 이제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가로막기, 흐름 차단,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막기 흐름 차단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좀 전에 했던 보안 요건들이 있었죠. 그런 보안 요건들 중에서 우리 가용성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가용성이 저해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가로채기하고 나왔죠. 요 가로채기라는 거는 송신된 그 데이터가 수신지까지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이제 도청을 하는 거. 도청을 해서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가로채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로채기를 하게 되면 보안 요건 중에 우리 기밀성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요. 수정이라는 거는 전송된 그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무결성을 저해하는 그 행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조라는 거요. 위조라는 거는 마치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미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이제 위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조를 하게 되면 이제 무결성이 저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이 됐든 위조가 됐든 이런 보안 위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둘 다 무결성을 이제 저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해서 우리 보안 위협의 유형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가로막기다, 가로채기다, 수정이다, 위조다 하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도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위협 구체적인 형태에 보게 되면 지금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보는 것보다 영어로 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도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가끔가다 이제 듣습니다. 그 디도스가 우리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얘는 이제 여러 명이 한 명을 이제 집중 공격하는 게 우리 디도스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여러 대의 장비를 이제 이용을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송을 시켜요. 전송을 시켜서 그 서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니핑이라는 거요. 스니핑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주변에 이제 지나다니는 그런 패킷 같은 것들을 엿봐요. 엿보면서 거기서 이제 계정이 뭔지, 그리고 패스워드가 뭔지, 이런 정보를 가로채는 행위, 그걸 보고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스니핑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스니퍼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푸핑이요. 스푸핑이라는 거는 우리 스푸프, 우리 눈속임에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푸프, 눈속임이라고 나왔는데, 스푸프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이제 나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나쁜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이 마치 이제 정상인 것처럼,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이제 속임수를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스푸프, 눈속임,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스푸핑이라는 거는 검증된 그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이제 변조를 해요. 변조를 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침입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스푸핑,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싱이라는 거요. 피싱이라는 거는 이제 낚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낚시할 때 이제 물고기 낚듯이 낚는 게 우리 피싱입니다.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쁜 짓을 할 거예요. 나쁜 짓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은행 사이트랑 똑같은 사이트 하나 똑같이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이제 발송할 겁니다.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진짜로 막 은행에서 이메일이 날라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게끔 그렇게 이제 막 내용을 적어서 제가 만든 그 가짜 웹사이트 있죠? 그 웹사이트를 같이 첨부해서 같이 이메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읽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야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링크라든지 URL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겠죠. 그러면 그 은행 사이트는 진짜 은행 사이트가 아니라 제가 만든 그런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접속을 해서 이제 아이디다, 패스워드다, 뭐다 해서 쭉쭉쭉 이제 금융기관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막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이제 빼내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피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거짓 메일을 이제 발송해서 특정 금융 사이트에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한 다음에 관련된 그 금융기관에 정보를 이제 빼내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로거요. 키로거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할 거예요. 해서 PC방에 가서 내가 어떤 특정 자리를 이제 하나 잡아요. 잡아놓고 거기다가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해놔요. 설치해놓고 다른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을 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그 자리에 어떤 특정 사람이 이제 앉아요. 앉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컴퓨터를 이제 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키보드 누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한테 다 보인다고요. 그게 이제 키로거입니다. 그래서 키로거라는 거는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 요걸 이제 이용을 해서 아이디가 됐든 암호가 됐든 그런 개인정보를 빼내서 악용하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이제 키로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공장소에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도어요. 백도어라는 거는 여기에 영어 보게 되면 이제 백이라는 영어가 들어갔는데 요 백이 이제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백도어 그러면 우리말로 직역해버리면 그냥 뒷문이에요, 뒷문. 이 백도어를 다른 말로 이제 트립도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백도어, 트립도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시스템을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기술자가 됐든 아니면 유즈보수 프로그래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특정 이제 시스템에, 자기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때마다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게 불편하겠죠. 해서 이런 사람들의 액세스 이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안이 제거된 그런 비밀 통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백도어, 트립도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보안이 제거가 됐다 그랬죠. 해서 얘는
이 백도어라는 거는 시스템에 이제 무단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비상구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백도어 트립도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어 트립도어는 뭐다?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래킹이요. 크래킹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시스템에 이제 불법으로 이제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해서 정보를 이제 파괴하거나 아니면 정보의 내용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변경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크래킹,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로이 목마요.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장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 숨어 있어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할 때 활성화가 돼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내 컴퓨터에 딱 들어오면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만히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장해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특정 날짜가 됐든 특정 시간이 됐든 아니면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때 그때 이제 활성화가 돼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스라는 거요. 혹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실제로는 이제 악성 코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행동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이제 혹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보안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형태에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 정보 보안 자체가 전부 다 용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